나는 고급 야생 참조기를 사기 위해 현금 800만을 들고 어촌에 도착했다. 하지만 배에 싣기 직전 어부들이 단체로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우리가 합의했던 모든 가격은 이제 무효가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파느니 차라리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한 사장님, 시세는 한 근에 5영인데 사장님 매입가는 500이잖아요. 이 자는 진 아저씨의 조카 스티브로 외국계 로펌의 유능한 법률 고문인데 오늘 그가 모두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었다. 나는 스티브 뒤에 숨어 불안하게 눈을 굴리는 어부들의 익숙한 얼굴들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분쟁이 아님을 깨달았다. 계약은 체결됐고 가격도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협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생선이 신선할 때 냉동고로 옮겨야 합니다. 무슨 말이든 짐 싣는 게 끝나면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잠깐, 진 아저씨가 군중을 헤치고 나왔다. 그는 두 팔을 벌려 화로 수조를 막아섰다. 어디 누가 감히 내 물고기에 손대는지 한번 보자고. 진 아저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린 서명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백지의 흑자, 오늘 납품하고 현금 지급하기로요. 지금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약서라고? 그까짓 휴지 조각 같은 걸 우리 얼굴에 흔들지 마시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모든 것이 공정한 시장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뜻이오. 말해보시오. 지금 고급 야생 참조기 시세가 얼마요? 고급 해산물 식당에서는 6영에서 7영은 받소. 어떤 특상품은 경매에서 수만 위안에 팔리기도 했지. 들었소. 한 사장, 당신이 제시한 가격은 좀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소? 스티브, 계산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그건 최고급 식당에서의 완제품 가격이고, 둘째, 사업은 계약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반년 전 금어기 동안 여기 누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을 때 여러분의 수입을 보장해준 건 바로 나였습니다. 그때는 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물고기가 이 부두에서 제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 돈 120만을 들여 이 콜드체인 부두를 확장했습니다. 폭풍 방지용 가두리, 양식장도 제가 선물한 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지자면 그 모든 것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소. 아무도 당신더러 뭘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 없소. 당신이 투자를 선택했다면 그건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당신의 한계 거래 비용일 뿐이지. 그게 우리 물고기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요? 나는 진심으로 놀라진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6개월 전 그는 고맙습니다. 사장님 외에는 어휘가 거의 없는 순박한 어부였다. 이제 와서 한계 거래 비용 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 나는 즉시 이해했다. 스티브가 그를 코치한 것이다. 이건 판을 짜놓은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다툼을 멈췄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부두에 놓인 현금 800만을 사진으로 찍었다. 좋습니다. 진 아저씨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말씀하시니 저도 제 권리를 좀 행사해야겠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즉시 심해 콜드체인 부두의 모든 장비를 잠그고 산소 시스템 전원을 차단해요. 지금 뭐 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투자를 철회하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겁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스티브가 내 등 뒤에서 비웃었다. 쇼는 그만두시지. 당신 없이 우리가 못 살 것 같나?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을 뿐이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어부들은 내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실제로 환호성을 터뜨렸다. 드디어 저놈한테서 해방이다. 우리끼리 팔면 분명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직 정직한 어부 아수만이 나를 쫓아 달려왔다. 한 사장님, 저는 여전히 원래 가격에 제 물고기를 팔고 싶어요. 당신 것은 전부 사도록 하지. 진 아저씨의 분노에 찬 외침이 뒤따랐다. 아수, 저놈에게 팔 거면 다시는 이 마을에 얼굴 보일 생각 마라. 하지만 아수는 흔들림 없이 내 곁에 섰다. 나는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부두는 왁자지껄했다. 스티브가 정말로 구매자를 찾아낸 것이다. 왕 사장이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목에는 굵은 은목걸이를 걸친 영락없는 졸부의 모습이었다. 진 아저씨, 안심하시오. 나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요. 한근에 3, 0. 물건, 인도시, 현금 지급. 어부들의 눈이 그 숫자에 빛났다. 한 사장이 제시했던 가격의 2배였다. 이래야지. 우리 물고기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진 아저씨는 입이 귀에 걸렸다. 역시 스티브야. 이렇게 큰 손을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해. 스티브가 나를 향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봤나? 한 사장, 이게 바로 시장을 읽는 법이야. 당신의 그 하찮은 독점 수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나는 차에 기댄 채 냉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럼 즐거운 파트너십이 되길 빌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트럭들이 오고 있으니 당신들 물고기를 살려서 성도까지 옮겨주겠소. 어부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왕 사장이 화로 수조로 다가갔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이 물고기들이 전부 죽어 있는 거요? 그럴 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헤엄치고 있었는데 어젯밤 화로 수조에 산소 시스템이 끊겼어요. 지금까지 물고기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죠. 스티브가 즉시 끼어들었다. 일부러 그런 거지. 이건 고의적인 방해 행위야. 산소 장비는 내 거야. 전기세도 내가 내고 내가 투자를 철회하면서 전력을 끊는 게 뭐가 문제지? 왕 사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다시 연결해. 물고기가 죽으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서둘러. 시간 낭비하지 마. 수조에 전력이 필요해. 안 그러면 물고기 다 죽어. 스티브는 장비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모든 장비에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획 돌아섰다. 비밀번호가 뭐야? 나는 여유롭게 휴대폰을 꺼냈다. 이건 우리 회사 소유의 독점 장비입니다. 허가된 직원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사장, 장난 그만해요. 물고기가 죽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끝장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 순간 아수가 자신의 생선 상자를 끌고 왔다. 한 사장님, 제 물고기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안을 들여다봤다. 참조기들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다. 어떻게 보관했지? 어젯밤에 전기를 끊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심해 가두리로 옮겼어요. 거기는 해류가 흐르거든요. 산소 문제는 없죠. 똑똑하군. 나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꺼내 원래 가격인 한 근당 500위안, 총 50만 위안, 현금으로 부두에서 바로 아수의 대금을 정산했다. 어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남겨둔 유일하게 가동 중인 냉장 채널로 아수와 함께 걸어갔다. 스티브가 우리를 막으려고 달려왔다. 왜? 저 여자는 사용하게 해주고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를 무표정하게 쳐다봤다. 저 여자는 계약을 지켰으니까. 너희는 안 지켰고. 나는 냉장 창고 문에 지문을 찍었다. 문이 열렸다. 아수의 물고기는 전문 냉장 트럭에 신속하게 실렸다. 우리 뒤에서는 다른 어부들의 물고기가 활어 수조에서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다. 첸 아저씨는 죽은 물고기를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통곡했다. 끝났어. 모든 게 사라졌어. 왕 사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죽은 물고기는 사지 않아. 알아서들 해결해. 그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스티브가 그의 팔을 잡았다. 왕 사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계약서 썼잖아요. 무슨 계약? 내 물고기는 다 죽었잖아. 무슨 계약을 말하는 거야? 나는 차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전화벨이 울렸다. 림 비서였다. 한 사장님, 누군가 조용히 우리의 기술 장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올라갔다. 아마 스티브가 고용한 변호사겠지. 파헤치게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후회하게 될 테니까. 셋째 날, 왕 사장이 정말로 돌아왔다. 냉장 장비와 기술자들까지 전부 데리고서. 첸 아저씨, 저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장비를 직접 가져왔어요. 새로 시작합시다. 어부들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다. 아직 기회가 있어. 이번에는 될 거야. 스티브는 더욱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봤나? 한 사장, 당신 없어도 우린 잘해. 나는 차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 사장의 사람들이 화로 수조에 산소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장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무슨 일이야? 기술자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땀에 흠뻑 젖어 돌아왔다. 왕 사장님, 이 수조의 연결 장치가 비표준 규격입니다. 우리 장비가 맞지 않습니다. 왕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연결 장치를 개조해. 안 됩니다. 수조 본체도 특수 재질입니다. 억지로 개조하면 밀봉이 깨질 겁니다. 어차피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기술자는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저었다. 원래 제조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왕 사장이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한 사장, 가격을 말해. 장비를 빌려줘. 나는 미소 지었다. 미안하지만 대여는 안 돼.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이건 기술 독점이야. 고소하겠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비즈니스 세단 한 대가 부두에 멈춰섰다. 임 비서가 하이힐을 신고 걸어 나온다. 누가 우리 회사를 고소하는 거죠?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다. 스티브가 비웃는다. 당신들의 기술 장벽은 독점 금지법 위반이야. 임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연다. 이것들은 우리 회사가 등록한 127개의 특허입니다. 심해 양식, 활어 보존, 그리고 콜드체인 운송의 모든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죠. 그녀는 서류를 스티브 앞에 하나씩 놓는다. 이건 농림부에서 인증받은 차세대 어업시설 인증서고요. 이건 해양당국이 승인한 부두 독점 사용권입니다. 이건 관련 당국에 등록된 인터넷 기반 이력 추적 시스템입니다. 모든 서류에는 선명한 붉은색 관인이 찍혀있다. 스티브의 얼굴이 시시각각 창백해진다. 임 비서가 그를 쳐다본다. 스티브 씨, 당신은 외국계 법률회사의 법률 고문이시죠? 특허 보호는
독점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라는 걸 아실 텐데요.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기술 장벽을 세우고 있어. 스티브가 다시 한번 반박하려 한다. 임 비서가 미소를 짓는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왜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죠?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와서 우리의 법적 권리를 문제 삼다니요. 스티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왕 사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자신의 차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임 비서가 즉시 입을 연다. 왕 사장님,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 사장이 얼어붙는다. 무슨 일인데? 어제 한근에 3영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하셨죠. 생선에 문제가 생겼을지는 몰라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왕 사장의 안색이 싹 변한다. 고기가 죽었잖아. 계약은 무효야. 임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꺼낸다. 하지만 사장님이 서명하신 건 보장 구매 계약서입니다. 생선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으로 3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왕 사장은 서류를 낚아채 읽어본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것은 스티브가 어민들을 대신해 그와 맺은 계약서였다. 왕 사장이 발을 빼지 못하게 하려고 스티브가 임의로 그 조항을 추가했던 것이다. 왕 사장이 스티브를 가리키며 폭발한다. 내가 날 속였어. 스티브는 당황한다. 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첸 아저씨 역시 상황을 파악한다. 모두를 위해서 했다고? 그럼 계약금은 어디 있어? 네가 받은 거냐? 스티브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나는 마침내 천천히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연다. 임 비서, 우리 생선 선적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아수시의 물량은 전부 선적되어 성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부들을 쳐다본다. 이번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우린 여전히 친구잖소. 그럼 이만 가보겠소. 나는 차에 올라탄다. 백미러를 통해 첸 아저씨가 스티브의 멱살을 잡는 것이 보인다. 구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차 안에서 임 비서가 내게 보고서를 건넨다. 한 사장님, 왕 사장의 신상 정보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죽은 생선이나 썩은 새우를 사들여 약품 처리한 뒤 신선한 것처럼 파는 게 전문입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뜬다. 재미있군. 아직 끝난 게 아닌 모양이야. 3일 후 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한 사장님,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부두에 도착하니 멀리서부터 악취가 풍겨온다. 모든 조기가 죽어서 두개 쌓인 채 썩고 있다. 어부들은 필사적으로 황 사장을 찾고 있다. 그들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첸 아저씨는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땅에 주저앉는다. 전부 끝났어. 수십만 위안어치의 생선이 전부 썩어버렸어. 다른 어부들의 표정도 똑같이 절망적이다. 은행 대출금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이제 원금까지 잃게 생겼다. 스티브는 인파 뒤에 숨어 감히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때 누군가 나를 발견한다. 한 사장님이 오셨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린다. 첸 아저씨가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는다. 한 사장님, 제발 원래 가격으로라도 사주시오. 한 근에 1,500으로, 아니 1,000이라도 아니면 500이라도. 나는 썩어가는 죽은 생선 더미를 본다. 첸 아저씨, 농담하시는 겁니까? 한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어부들도 모두 무릎을 꿇는다. 나는 차갑게 웃는다. 며칠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소. 나한테 파느니 차라리 바다에 다 던져버리겠다고 했었지. 첸 아저씨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희가 탐욕스러웠습니다. 한 사장님, 제발 저희에게 살기를 열어주십시오. 나는 몸을 숙여 첸 아저씨의 눈을 마주본다. 첸 아저씨, 살아있는 생선과 죽은 생선의 차이가 뭔지 아시오? 첸 아저씨는 멍하니 쳐다본다. 나는 일어서서 그 더미를 가리킨다. 살아있는 생선은 해산물이야. 죽은 생선은 쓰레기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 페이지를 띄운다. 현재 시장에서 죽은 참조기 매입가는 한 근에 50인데 그나마도 모양을 봐서 관대하게 쳐준 가격이지. 그런데 당신들 건 이미 상했잖아. 내가 이걸 가져가면 운송비도 안 나와. 첸 아저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간다. 스티브가 갑자기 튀어나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한 사장님, 이게 다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일부러 전원을 끊었잖습니까?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춘다.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는데? 전원을 끊으면 물고기가 죽을 걸 알았잖아요. 당신은 고의로 우리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요. 나는 미소를 짓는다. 스티브, 내 장비, 내 전기, 내가 언제 쓰든 그건 내 자유 아닌가? 하지만 당신 의도가 악의적이었잖아요. 나는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누가 먼저 계약을 깼지? 계약의 자유를 운운하던 게 누구였더라? 이제 일이 잘못되니 나를 탓하겠다니. 스티브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주변의 어부들을 둘러본다. 여러분, 저는 계약과 신의를 원칙으로 사업을 합니다. 반년 전 여러분이 먹을 게 없을 때 제가 수입을 보장해드렸죠. 장비가 없을 땐
120만 위안을 들여 이 부두를 지어줬고요. 물고기를 살리지 못할 땐 제가 심해 가두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죠.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물고기가 죽으니 저더러 쓰레기를 사라고 하는군요. 미안하지만 쓰레기는 사지 않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탄다. 백미러로 첸 아저씨가 죽은 생선을 집어들어 스티브의 얼굴에 내리치는 모습이 보인다. 전부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놈. 다른 어부들이 그를 둘러싸고 몰려든다. 스티브는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린다. 차 안에서 임 비서가 내게 서류를 건넨다. 한 사장님, 아수시의 물고기는 이 이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이 이사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한 근에 8천을 제시하셨고 장기 거래를 원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수는 어떻게 됐어? 200만이 넘게 벌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사장님께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본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전해. 돈 벌 기회는 앞으로도 많을 테니까. 임 비서가 갑자기 말한다. 사장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을 일부러 어부들을 망하게 한 악덕 사업가라고 부르면서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스티브입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뜬다. 이 자식, 아직도 포기를 못하는군. 임 비서가 태블릿을 건넨다. 사장님, 다른 일이 또 있습니다. 스티브가 어젯밤 아수의 가두리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나는 보안 영상을 본다. 스티브가 가두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내 입꼬리가 올라간다. 재밌군. 아수의 물고기를 훔칠 계획인가 보네. 임 비서가 경찰에 신고할지 묻는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그냥 훔치게만 두진 않을 거야. 모든 걸 잃게 만들어줄 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촌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다.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한다. 어부들은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되었다. 첸 아저씨가 무리를 이끌고 내 회사 입구를 막아선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외친다. 악덕 사장, 우리 돈을 돌려줘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손가락질한다. 나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 풍경을 지켜본다. 임 비서가 들어온다. 한 사장님, 경찰에 신고할까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소란 피우게도. 지치면 알아서들 가겠지. 그때 아수에게서 전화가 온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다. 한 사장님, 제 가두리에 있던 물고기들이 사라졌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린다. 언제 일이지? 어젯밤에 확인할 때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졌어요. 경매에 내놓으려고 아껴두던 최상급 참조기인데 최소 50만 위안은 될 겁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짓는다. 누가 한 짓인지 똑똑히 알지. 보안 영상을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가 어젯밤 다른 2명과 함께 전문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가져가고 있다. 임 비서가 묻는다. 신고할까요? 나는 화면에 비친 스티브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노려본다. 저 물고기를 훔친 건 신의 고급 경매에 팔기 위해서겠지. 그러니 그냥 둬. 임 비서는 눈을 깜빡인다. 한 사장님, 왜 그러신 겁니까?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우리가 모든 최상급 참조기, 비늘 밑에 뭘 심어뒀는지 잊었나? 임 비서는 즉시 알아차렸다. 이력 추적, 마이크로칩.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사님께 연락해서 오늘 밤 신의 해산물 경매에 내가 직접 참석한다고 전해. 임 비서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호텔에서 지역 전역의 호텔 소유주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산물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원웨이 유리 뒤 VIP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스티브가 보였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세련된 보온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경매사가 외쳤다. 다음 매물은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 자연산 최상급 참조기 한 마리, 8근입니다. 시작가 10만입니다. 스티브가 즉시 패드를 들어 올렸다. 이 물고기는 내 겁니다. 경매사가 잠시 멈췄다. 선생님, 누구시죠? 스티브가 일어섰다. 제가 이 물고기의 주인입니다. 경매에 위탁하러 왔습니다. 그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아수의 참조기가 들어있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대단한 물고기군. 품질이 정말 대단하네. 경매사가 그것을 살폈다. 이건 진정한 최상급입니다. 규정에 따라 시작가는 15만입니다. 스티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입찰이 시작되었다. 16만, 18만, 20만. 가격이 빠르게 치솟았다. 스티브가 흥분으로 떨고 있을 때 나는 스위트룸의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경매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VIP 스위트룸에 계신 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갔다. 내가 경매장에 나타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스티브가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즉시 핏기가 가셨다. 한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나는 그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곧장 경매 무대로 걸어갔다. 경매사님, 이 기기로 물고기를 스캔해 주시죠. 나는 휴대용 스캐너를 건넸다. 경매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물고기 위로 가져갔다. 기기에서 즉시 삐 소리가 났다. 대형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드, 이트넨, 이트넨, 아르바, 스프르, 셀레세, 와헤 등록 소유자, 아수, 등록일. 3개월 전 장내가 술렁였다. 나는 스티브를 쳐다봤다. 스티브, 아수의 물고기가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갔는지 설명해 보시지. 스티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를 대신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수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아수씨, 스티브에게 당신 물고기를 경매에 내놓으라고 부탁했어. 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한 사장님. 제 물고기는 어젯밤에 도둑 맞았습니다. 막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장내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스티브를 쳐다봤다. 들었나? 스티브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니 너무 늦었지. 나는 경매사를 돌아봤다.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 물고기는 도난품입니다. 지켜보던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도난품이었군. 여기서 저런 짓을 벌이다니 배짱도 두둑하네. 1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다. 스티브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계속 소리쳤다. 한 사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때 군중 속 누군가가 나를 알아봤다. 저 사람 강그룹의 젊은 총수 아니야? 뭐라고? 저 사람이 이 지역 해산물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사장이라고. 난 그저 평범한 구매업자인 줄 알았는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 이사님이 다가와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다. 한 사장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이 이사님, 과찬이십니다. 개인적인 볼일이 좀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이 이사님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 사장님, 장기 공급 계약건은 전적으로 진심입니다.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사님, 함께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 어촌 마을의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서요. 품질을 도저히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그 어촌을 완전히 재정비하고 표준화된 양식 및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 이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 사장님, 혹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어민이 제 관리를 받아들이고 제 규칙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처럼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이 이사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설득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곧 그들이 알아서 저를 찾아올 겁니다. 다음 날, 천 아저씨는 은행에 최종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어선과 가두리가 압류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민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물고기는 다 죽었는데 뭘로 갚아? 다 스티브 탓이야. 그 자식이 우릴 망쳤어. 천 아저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수가 새 픽업 트럭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어민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수, 돈벼락이라도 맞았어? 아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한 사장님 덕분에 제 물고기가 200만이 넘게 팔렸어요. 200만.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천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물고기는 몇천 근밖에 안 됐잖아.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팔렸나? 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사장님께서 제 물고기를 이 이사님 고급 식당으로 보내셨어요. 이 이사님께서 한 근에 8령을 주셨고 장기 계약도 원하신대요. 어민들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스티브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아수는 부자가 됐고 우린 거지가 되겠네. 천 아저씨가 갑자기 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수, 우리를 위해 말 좀 잘해줄 수 있나? 한 사장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줘. 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 아저씨, 돕기 싫은 게 아니에요. 다들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한 사장님은 지금 여러분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린 어떻게? 이제 완전히 끝이야. 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한 사장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리는 건 어때요? 천 아저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그날 오후, 천 아저씨는 10여 명의 어민을 이끌고 제 빌딩 입구로 와서 일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내려와서 저희 좀 만나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네. 지난번엔 악덕 사장이라고 욕하더니 이제 와서 무릎을 꿇래. 저는 사무실에 서서 아래층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임 비서가 물었습니다. 한 사장님, 경비를 시켜서 쫓아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게 둬. 지치면 알아서 가겠지. 하지만
천아저씨와 다른 사람들은 땡볕 아래서 3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어민 몇몇은 거의 열사병 직전이었습니다. 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사장님, 제발 만나주세요.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아수를 쳐다봤습니다. 아수, 넌 너무 마음이 약해. 그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올려보내. 아수는 바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천아저씨가 어민들을 이끌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모두 지치고 부끄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한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기회는 줬었지. 너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 천아저씨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사장님, 뭐라고 하시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살아남는 건 가능해. 하지만 이번엔 내 규칙대로 해야 할 거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독립적인 어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회사의 직원입니다. 모든 물고기는 제가 정한 가격으로 저만 독점 구매하며 제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팔릴 겁니다. 어민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아직 돈 벌 수 있나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돈을 번다고?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판에 부자 될 생각을 하다니. 천아저씨는 이를 악물었다. 한 사장님, 은행 빚만 갚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쳐다봤다. 좋아.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지. 임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내밀었다. 어부들은 계약 조건을 읽으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조건은 혹독했다. 모든 어부는 내 기준에 따라 양식해야 하며 기준에 맞는 어획량에 따라서만 돈을 받는다. 기본급은 없다. 모든 장비, 어망, 부두 사용권은 내 소유다. 다 읽었을 때쯤 천 아저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 사장님, 이건 그냥 우리를 머슴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서명하기 싫으면 하지마.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어부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나섰다. 저는 서명 안 합니다. 이건 우리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맞아. 우리 가족은 대대로 우리 사업을 해왔어. 어떻게 남 밑에서 일하겠어. 천 아저씨도 망설였다. 한 사장님, 조건을 조금만 완화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나는 대형 스크린으로 걸어가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단체로 계약을 위반하고 나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한 사장님, 근당 1,500은 강도나 다름없소. 당신한테 파느니 차라리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겠소. 당신 없이도 우린 잘 먹고 잘 사오.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어부들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다음 영상을 틀었다. 내 건물 밖에서 현수막을 들고 악덕 사장, 우리 돈 돌려내라고 외치는 영상이었다. 화면을 꺼. 여러분, 그게 바로 당신들의 모습인데 이제 와서 나와 조건을 협상하겠다고. 천 아저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한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 당신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내 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 어부들은 침묵했고 그때 아수가 입을 열었다. 한 사장님,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 사장님은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펜을 집어들고 서명했다. 천 아저씨는 이를 악물었다. 나도 서명하겠소. 누군가 앞장서자. 다른 어부들도 차례로 서명했다. 젊은 어부만이 여전히 망설였다. 한 사장 없이 못 살 거라곤 믿지 않아.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 서명 안 할 거면 가. 난 너 필요 없어. 젊은 어부는 화를 내며 가버렸다. 나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쳐다봤다. 서명했으니 내 규칙대로 움직여. 누구든 잔꾀를 부리려고 하면 즉시 내쫓을 거야. 어부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한 사장님, 나는 임비서에게 돌아섰다. 그들의 은행 대출을 갚아줘. 그 금액은 앞으로의 임금에서 공제해. 천 아저씨는 너무 감동해서 거의 울 뻔했다. 한 사장님, 정말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그 돈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니까. 천 아저씨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어부들이 떠난 후 임비서가 물었다. 한 사장님, 그들이 또 배신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나는 웃었다. 날 배신한다고. 만약 또 그런 짓을 벌인다면 마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임 비서가 내게 서류를 건넸다. 한 사장님, 이 이사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최고급 참조기 5, 연근을 근당 10명에 원하십니다.
나는 서류를 봤다. 이 이사님께 전해 한 달 안에 배송된다고, 품질은 보장한다고. 하지만 한 사장님, 마을의 현재 생산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그럼 죽어라 이래야지. 납품 못하면 임금을 깎을 거야. 다음 날 나는 직접 어촌으로 갔다. 내가 도착하자 어부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사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두로 걸어가 말했다. 오늘부터 모두 내 기준에 맞춰 양식한다.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난다. 모든 물고기는 내가 직접 검사할 것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어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한 사장님, 이 기준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나는 차갑게 미소 짓는다. 너무 엄격하다고? 이 이사님이 얼마를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한 근에 1만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최상급 기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하고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안 됩니다. 어부들의 눈이 반짝인다. 한 근에 1만. 우리는 얼마나 받습니까? 근당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을 통과한 물고기 한 마리당 500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어부들은 즉시 활력을 되찾는다. 한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막 떠나려 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던 젊은 어부가 부두 가장자리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젊은 어부는 말을 더듬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다들 일하는 걸 보고 싶어서요. 나는 비웃었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한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 자리는 다 찼다. 그는 즉시 초조해졌다. 한 사장님, 제발요. 부양해야 할 부모님과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젊은 어부는 무릎을 꿇었다. 한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멈춰서서 기다렸다. 계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일, 가장 낮은 임금, 그리고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해고다. 젊은 어부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마침내 돌아서서 말했다. 가서 임비서 찾아서 계약서에 서명해. 젊은 어부는 내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서명하러 달려갔다. 아수가 다가왔다. 한 사장님, 결국 마음이 약해지셨군요.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야. 마지막 기회지. 만약 그들이 이걸 또 날려버리면 더는 방법이 없어. 그 후 어촌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매일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이전보다 10배는 더 부지런했다. 나는 부두에 서서 그들의 바쁜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임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한 사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양식장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수중 경고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누구지? 임 비서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켰다. 화면에는 몇몇 검은 그림자가 가위로 양식장 밧줄을 자르고 있었다. 나는 확대해서 얼굴을 확인했다. 왕 사장이었다. 다시 돌아올 배짱이 있다니. 복수하러 온 게 틀림없어. 우리 양식장을 파괴하려는 거겠지. 나는 비웃었다. 복수. 스스로 뉘우치지 않겠다면 내가 그에게 등을 돌리는 걸 탓해서는 안 되지. 경찰에 전화해. 어업장비, 악의적 파손으로 신고해.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할 리가 없지. 3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다. 왕 사장은 여전히 바다 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잡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 고속정이 그를 포위하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경찰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경찰관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오해라고? 영상이 아주 선명한데 아직도 발뺌할 건가? 왕 사장이 뇌부로 끌려왔을 때 그는 부두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한 사장, 당신이 경찰을 불렀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뭘 기대했나? 당신이 내 장비를 파괴하는 동안 내가 그냥 모른 척 할 줄 알았나? 왕 사장이 소리쳤다. 너무 우쭐대지 마. 너랑은 아직 안 끝났어.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왕 사장, 당신의 기회는 이제 끝났어. 당신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경찰관들에게 돌아섰다. 이 사람은 어업 장비만 파괴한 게 아닙니다. 죽은 생선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서 신선한 것처럼 팔아왔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임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군요. 우리와 함께 가시죠. 왕 사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안 돼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연행된다. 임 비서가 말한다. 한 사장님, 왕 사장은
이번에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식품안전법 위반. 3년에서 5년형은 아주 현실적이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 그 돈으로 그가 사기친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실행해. 지켜보던 어부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한 사장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누구든 건드려도 저분은 건드리면 안 돼. 천 영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한다. 한 사장님, 정말 저희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한다. 천 영감님, 일에나 집중하세요.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요. 천 영감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네, 물론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마을의 생산성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어부들은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 임금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나는 매일 직접 검사를 진행했다. 기준 미달인 것은 모두 돌려보냈다. 처음에는 어부들이 투덜거렸다. 한 사장님, 이 물고기들 좋아 보이는데요. 왜 자꾸 불합격입니까? 나는 한 마리를 집어든다. 비늘을 봐. 충분히 황금빛이 아니잖아.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눈을 봐. 충분히 막지 않아.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이런 물고기를 이 이사님께 가져가면 내 평판만 깎아먹는 거라고. 그 후로 어부들은 불평을 멈췄다. 그들은 훨씬 더 세심하게 물고기를 돌보기 시작했고 매일 수질을 확인하고 사료 비율을 조정했다. 점차 합격률은 점점 더 높아졌다. 나는 반짝이는 황금빛 물고기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속 그렇게 해. 그 말을 듣고 어부들은 더욱 의욕적으로 일했다. 아수가 다가온다. 한 사장님, 이 이사님 주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충분할까요? 수치를 확인해봤어. 거의 다 됐어. 사흘만 더 하면 5연근을 채울 거야. 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다음날 재앙이 닥쳤다. 천 영감이 아침 일찍부터 얼굴에 공포를 가득 담은 채 달려왔다. 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가두리에 있는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내 표정이 변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수십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가두리에 떠 있었다.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살펴보았다. 아가미가 검게 변한 것이 명백히 독살이었다. 수질 보고서는 어딨어? 임 비서가 즉시 데이터를 띄웠다. 한 사장님, 수질은 정상입니다. 누군가 가두리에 독을 푼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또 누군가 꿍꿍이를 벌이고 있군.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 검은 형체가 가두리에 무언가를 붓고 있었다. 확대해서 얼굴을 확인했다. 그 젊은 어부였다. 차가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기회를 줬더니 이렇게 갚는군. 정말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임비서가 묻는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나를 배신한 대가가 뭔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지. 나는 그 젊은 어부를 내 앞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행동했다. 한 사장님, 저를 찾으셨다고요?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이는군. 어젯밤에 어디 갔었지? 그는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다. 집에요. 잠잤습니다.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나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CCTV 영상에 네가 내 가두리에 독을 푸는 모습이 찍힌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나는 바로 영상을 재생했다. 그의 얼굴이 틀림없었다. 이걸 본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황급히 말했다. 한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오만 위안을 주고 시켰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누구냐고 물었다. 젊은 어부가 몸을 떨었다. 스티브의 친구입니다.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나는 비웃었다. 스티브라. 구금 중에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군. 정말 정직하지 못한 녀석이야. 림이 말했다. 한 사장님, 스티브는 체포되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직 바깥에 공범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를 완전히 처리할 때가 된 것 같군. 나는 땅에 무릎 꿇고 있는 젊은 어부를 보며 말했다. 내 계약은 해지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젊은 어부는 울며 애원했다. 한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네가 그걸 걷어찬 거지. 경비, 끌어내. 다시는 여기서 저놈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 어부는 끌려나갔다. 나는 림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스티브의 모든 인맥을 조사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죽은 물고기들을 보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스티브가 절대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독살 사건이 처리되자 마을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이 이사님의 주문은 제 시간에 배송되었다. 그는 매우 만족했다. 한 사장님, 이번 물건 품질은 제 기대를 뛰어넘는 미소 지었다.
이 이사님께서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이 이사님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 사장님, 더 큰 주문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말씀해보시죠. 제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열게 됐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격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이 이사님, 제가 안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마을의 현재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이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모를 키울 수만 있다면 제가 1년치를 선결제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얼마입니까? 5천만입니다. 나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좋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나는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 말에 어부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다. 우리 이제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생산량을 3배로 늘려야 하는 대형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수입도 3배가 된다는 뜻이죠.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어부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대단하다. 한 사장님 만세. 첸 아저씨가 흥분해서 말했다. 한 사장님, 당신은 정말 우리의 재물신입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나는 말했다. 너무 일찍 좋아하진 마십시오. 규모를 키우려면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부두를 확장하는데 2천만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부들은 즉시 조용해졌다. 무슨 조건이죠? 나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마을의 모든 운영권은 제게 귀속됩니다. 여러분은 양식과 어업을 담당하고 모든 수익은 비율에 따라 나눌 겁니다. 제가 70%를 갖고 여러분이 30%를 갖습니다. 어부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건 거의 마을 전체를 한 사장님한테 파는 거 아니야? 첸 아저씨가 망설였다. 한 사장님, 이 비율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웃었다. 첸 아저씨,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제 기술 없이, 제 인맥 없이, 제 자본 없이 최고급 조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물고기를 근당 1만에 팔 수 있냐고요? 첸 아저씨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2천만을 투자합니다. 모든 위험은 제가 감수하고요. 여러분은 그저 일하고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불공평합니까? 내 말에 어부들은 침묵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수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한 사장님께 동의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수가 앞장서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낫죠. 첸 아저씨는 이를 악물었다. 한 사장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무도 이의가 없으니 새 계약서에 서명합시다. 림이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내자 어부들은 차례로 서명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모두 비켜요. 비켜. 길 막지 마세요. 스티브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와 소리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어부들은 얼어붙습니다. 스티브, 어떻게 나왔어? 구금되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스티브가 비웃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 오늘 난 정의를 위해 왔어. 그는 나를 가리킵니다. 한 사장님, 당신은 기술 독점을 이용해 어부들에게 불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스티브, 또 말썽을 일으키려는 건가? 스티브가 문서를 꺼냅니다. 이건 내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야. 불법 독점과 강압적 거래로 당신을 고소하겠어. 스티브의 말을 듣고 어부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말이 일리가 있어. 7대3은 정말 불공평해 보여. 그가 맞아. 일은 우리가 하고 한 사장님이 더 많이 가져가잖아. 이건 불공평해. 첸 아저씨도 흔들립니다. 한 사장님,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쳐다봅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논의하고 싶다고? 좋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이 이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이사님, 죄송합니다. 5천만 주문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이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왜 안 되죠? 어부들이 제가 제시한 수익 분배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 이사가 한숨을 쉽니다. 그거 안타깝군요. 다른 식당 사장님들도 몇 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어부들을 쳐다봅니다. 다들 들었죠? 5천만짜리 주문은 날아갔습니다. 어부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뭐라고요? 5천만? 첸 아저씨는 패닉에 빠집니다. 한 사장님, 농담이라고 말해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농담할 시간 있어 보이나요? 다들 불공평하다고 느끼니 이 사업은 끝입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계약을 종료하고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습니다. 어부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한 사장님, 안 돼요.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스티브가 비웃습니다. 연기 그만둬.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런가? 그럼 말해봐. 내 기술과 내 인맥 없이
대체 어떻게 당신들 물고기를 팔 건데? 스티브가 잘난 체하며 말합니다. 이미 수산물 상인 여럿을 줄 세워놨어. 그들은 한 근에 3천에 사겠다고 해. 어부들의 눈이 다시 빛납니다. 한 근에 3천. 그거 나쁘지 않은데. 나는 미소 짓습니다. 그럼 즐거운 파트너십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림 비서가 바싹 뒤따릅니다. 한 사장님, 정말 포기하시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누가 진짜 자기들을 위하는지 똑똑히 보게 해줄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틀도 안 돼서 스티브가 데려온 상인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어부들에게 선금으로 5만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매입 가격을 3천에서 2천으로 낮춥니다. 어부들은 마침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격분했습니다. 스티브, 한 근에 3천이라고 했잖아. 스티브도 당황하며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첸 아저씨는 분노로 몸을 떱니다. 이 사기꾼아, 네가 또 우릴 망쳤어. 어부들은 스티브를 둘러싸고 그를 비난합니다. 스티브는 머리를 감싸고 소리칩니다. 내가 아니야. 그들이 나도 속였어. 첸 아저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끝났어. 이번엔 정말로 끝났어. 아수가 한숨을 쉽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한 사장님을 따르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죠. 첸 아저씨가 아수의 손을 잡습니다. 아수,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장님께 한 번만 더 가줄 수 있겠나? 다시는 그를 의심하지 않겠네. 아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한 사장님의 신뢰를 너무 많이 저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첸 아저씨는 절망 속에 눈을 감습니다. 그때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를 발령합니다. 슈퍼 태풍이 접근 중이며 3일 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부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태풍이 닥치면 양식장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첸 아저씨는 수평선에 모여드는 먹구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스티브의 꼬드김에만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스티브가 다시 앞으로 나섭니다. 이건 전부 한 사장 탓이야. 그가 투자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가 진짜 원흉이라고. 첸 아저씨가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 사장을 배신하지도 않았어. 계약에 자유운운했던 게 바로 너였잖아. 왕 사장을 데려온 것도 너고 계약을 깨라고 우리를 부추긴 것도 너야. 이제 와서 모든 게 망가지니까 남 탓을 하는 거냐고. 넌 항상 우리 일을 완전히 망쳐놔. 다른 어부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맞아. 스티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사기꾼이 우리를 망쳤다고. 스티브는 구석으로 몰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내가 아니야. 한 사장이 너무 무자비했던 거라고. 첸 아저씨가 그의 뺨을 후려칩니다. 아직도 말대꾸를 해. 내가 한마디 하지. 한 사장이 우리 수입을 보장해줄 때 넌 어디 있었어? 그가 120만을 들여 부두를 지어주고 심해 양식장을 줬을 때 넌 어디 있었냐고. 그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걸 해줬는데 넌 계속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라고 부추겨서 우리를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만들었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스티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첸 아저씨가 그를 가리킵니다. 똑똑히 들어. 오늘 당장 이 마을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어부들이 한 목소리로 맞아. 외칩니다. 꺼져. 넌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스티브는 창피함에 쥐구멍으로 숨듯 사라집니다. 첸 아저씨는 먹구름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아수, 우리를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나? 아수는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첸 아저씨, 제가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들 정말 너무하셨어요. 한 사장님이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전부 걷어차셨잖아요. 첸 아저씨가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알아. 하지만 태풍이 오고 있고 우리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어. 제발 우리 늙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게. 한 사장님이 우리를 돕게 해줘. 다른 어부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수, 제발 부탁하네. 아수는 함께 자란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약해집니다. 알았어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한 사장님이 동의하실 거라 장담은 못해요. 그 시각 저는 사무실에서 태풍 경로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린 비서가 말합니다. 한 사장님, 태풍이 모레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 스스로 결과를 감당하게 둬.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들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 그때 아수가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한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말합니다. 말해봐. 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한 사장님, 마을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도 쫓아냈습니다. 부디 이웃이었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말합니다. 아수, 자네는 너무 마음이 약해. 그들은 나를 몇 번이고 배신했어. 이제 문제가 생기니 나에게 달려오는군. 정말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태풍이 오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좋아, 도와주지. 하지만
이번에는 전적으로 내 규칙대로 할 거야. 협상의 여지는 없어. 아수가 즉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라고 하시든 그들은 따를 겁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꺼내며 말합니다. 이게 새로운 협력 계약서야. 모든 어부가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해. 오늘부터 그들은 더 이상 동업자가 아니야. 내 직원들이지. 모든 수익에서 내가 80%를 가져간다. 그들은 20%. 그리고 만약 누가 또다시 나를 배신하면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아수가 계약서를 보고 숨을 들이킵니다. 한 사장님, 이 조건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하다고? 그럼 태풍이 모든 걸 휩쓸어 가길 기다리라고 해. 아수가 이를 악뭅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어부들은 조항을 읽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8대 1라니.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이제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이전보다도 적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겨우 20%라니. 첸 아저씨가 계약서를 확 낚아챕니다. 서명해야 해. 뭘 더 바라는 거야? 한 사장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한 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2%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펜을 들어 먼저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다. 다른 어부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그리고는 한 명씩 서명한다. 아수가 계약서를 내게 다시 가져온다. 나는 줄지어 찍힌 지장들을 본다. 좋아. 내일 가두리를 보강할 팀을 보내겠다고 전해줘. 하지만 만약 누가 잔꾀를 부리려고 한다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아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음 날, 나는 기술팀과 함께 마을에 도착한다. 나를 보자. 어부들은 양옆으로 공손하게 줄을 선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사장님, 나는 그들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가두리로 직행한다. 일반 가두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심해 폭풍 방지 가두리로 옮기세요. 기술자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한다. 어부들은 이제야 내가 그들에게 준 심해 가두리가 태풍을 견디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재가 특수하다. 구조는 견고하고 폭풍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더 깊은 물로 잠수할 수 있다. 첸 아저씨는 눈을 반짝이며 가두리를 응시한다. 한 사장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해 두셨던 거야. 다른 어부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분께 상처를 줬어. 이제야 알았나? 진작에 알았어야지. 열심히 일해. 날 실망시키지 마. 어부들은 함께 대답한다. 네, 한 사장님. 태풍 전날 밤 해안선 전체가 어둡다. 오직 우리의 심해 가두리만이 해저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놓여있다. 이웃 마을의 모든 가두리는 폭풍에 의해 파괴된다. 3일째 되는 날, 태풍이 지나간 후 나는 어부들을 데리고 가두리를 검사하러 간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치는 것을 보고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첸 아저씨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한 사장님, 당신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른 어부들도 무릎을 꿇었다. 한 사장님,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본다. 오늘 한 말을 기억해둬. 항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 다음번이 있다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어. 어부들은 거듭 머리를 숙인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요. 나는 리마에게 돌아선다. 손실을 평가해. 보상할 건 보상하고 수리할 건 수리해. 그리고 이 이사님께 우리 공급은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알려줘. 리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 태풍이 지나간 후 이웃 마을은 모두 폐허가 되었다. 오직 우리 마을만 완전히 무사하다. 소문이 퍼져 다른 마을 어부들이 직접 보러 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게 강력한 태풍에도 가두리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니. 첸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건 한 사장님이 주신 심해 폭풍 방지 가두리로 태풍에 대비해 특별히 설계된 겁니다. 다른 마을 어부들은 부러움에 얼굴이 빨개진다. 한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첸 아저씨가 한숨을 쉰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내쫓을 뻔했죠. 바로 그때 스티브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함께다. 그가 말한다. 여러분, 장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노동 분쟁 사건 전문이십니다. 어부들의 표정은 스티브를 보자마자 바뀐다. 네가 감히 다시 와? 스티브가 비웃는다. 내가 왜 못 오겠어? 나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러 왔어. 그가 나를 가리킨다. 한 사장님은 당신들에게 불평등 계약을 강요했어. 8대 2 분배는 명백한 착취야. 장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런 종류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래. 장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쓴다. 맞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불평등 계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장님을 고소하고 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몇몇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교환한다. 더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좋지. 80대 20은 정말 적은 몫이야. 그러나 첸 아저씨가 나선다. 그만하게. 대체 뭘 더 바라는 건가? 우리가 전에 겪었던 일을 잊었나? 한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아직도 돈을 더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스티브가 비웃는다. 첸 아저씨, 한 사장님한테 완전히 세뇌당하셨군요.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우리가 20%만 받아야 하죠? 장 변호사가 덧붙인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몫을 위해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그 권리를 보장합니다. 어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냐? 나쁠 건 없잖아. 천 영감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 구제불능 같은 놈들.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아수도 그 뒤를 따랐다. 난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아. 남은 어부들은 스티브의 선동에 넘어가 위임장에 서명하고 말았다. 장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3일 후에 한 선생을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스티브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갈지 보자고. 한 선생, 사무실로 돌아오자 소식을 들은 리는 분노했다. 한 선생님, 이 사람들은 정말 배은망덕하네요. 선생님이 그들을 구해줬는데 이제 와서 소송을 걸다니요? 나는 그저 웃었다. 소송 걸라고 해. 나도 할 말이 좀 있으니까. 린이 눈을 깜빡였다. 한 선생님, 그들이 이렇게 대하는데 화나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내서 뭐 하겠어?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가서 자료 준비해. 제 발등을 찍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3일 후. 법정. 장 변호사는 열정적인 모두 진술을 시작했다. 피고한 선생은 기술 독점을 이용해 제 의뢰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8대2의 분배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원이 이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한 선생에게 의뢰인들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어부들은 기대에 가득 차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무조건 이긴다. 그럼 우리 몫이 더 커지는 거야. 판사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피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것들은 저희 회사가 어촌에 투자한 전체 기록입니다. 저온 유통 부두 확장 120만, 심해 폭풍, 방지 가두리 80만, 산소 시스템 및 보존 장비 50만, 기술 훈련 및 직원 임금 30만, 총 280만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투자금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비는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제 장비를 이용해 양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물고기를 구매한 것이고요. 이는 정상적인 상업적 거래입니다. 강제 노동은 없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하지만 8대2의 분배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나는 비웃었다. 불합리하다고? 하나 묻겠습니다. 제 장비 없이 그들이 고급 항복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제 유통망 없이 그들이 근당 1만에 팔 수 있었을까요? 제 기술 없이 그들의 물고기가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어떠한 강요도 없었습니다. 만약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면 그들은 서명하지 않을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린이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다. 이것은 당시의 녹음 파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서명은 선택사항이며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이 증명됩니다. 녹음이 재생되었다. 내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서명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자 어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판사가 어부들을 보며 물었다. 피고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어부들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 변호사는 초조해하며 소리쳤다. 재판장님, 설령 자발적이었다 해도 8대. 이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차갑게 말했다. 불합리하다고요. 제가 계산을 해드리죠. 저는 280만을 투자했습니다. 모든 위험은 제가 감수합니다. 모든 기술과 시장 접근성을 제가 제공합니다. 그들은 일만 하면 되고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20%를 받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손실은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공정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장 변호사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지만 판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계약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합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본 법정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가 졌어. 스티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내가 그를 불렀다. 스티브, 그렇게 서두르지 마. 너한테 할 말이 있거든. 그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네가 어부들을 부추겨서 날 몇 번이고 배신하게 만들었지.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았나? 스티브의 표정이 변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나는 비웃었다. 모른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지. 왕 사장이 뒷돈으로 5만을 줬기 때문에 네가 어부들을 부추겨 계약을 파기하게 한 거야. 빚을 갚으려고 아수씨의 물고기를 훔쳐 경매에 내놓았고 복수심에 사람을 고용해 내 양식장에 독을 풀게 했지. 이제는 변호사까지 데려와 날 고소해? 여전히 날 끌어내리려고 안달이군.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지. 스티브는 분노로 몸을 떤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날 모함하지 마시오. 린 비서가 서류를 건넨다. 이건 왕 사장의 이체 기록입니다. 5만. 수취인은 바로 당신이고요. 이건 당신이 젊은 어부에게 양식장에 독을 풀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이건 장 변호사와 이 일을 꾸민 메시지 내역이고요. 증거는 명백합니다. 아직도 발뺌할 겁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스티브는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한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쳐다본다. 널 용서해달라고. 너무 늦었어. 나는 법정 경위들을 돌아보았다. 이 자는 여러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도록 연행해 주십시오. 경위들은 즉시 앞으로 나와 스티브에게 수갑을 채운다. 스티브는 끌려가면서 필사적으로 소리친다. 한 사장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는 어부들을 본다. 여러분, 이 소동은 끝났습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어부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다. 네, 한 사장님. 사건이 끝나자 마을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어부들은 감히 어떤 의심도 품지 못하고 성실히 일한다. 나는 부두에 서서 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본다. 린 비서가 다가온다. 한 사장님, 이 이사님께서 선적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식당이 다음 달에 개업합니다. 배송은 제 시간에 맞춰질 거라고 전해. 린 비서가 망설인다. 한 사장님, 보고 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새로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다른 슈퍼 태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다. 그리고 이번 태풍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슈퍼 태풍으로 예상된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모든 어부들에게 즉시 태풍 대비를 시작하라고 알려. 그리고 이웃 마을에도 연락해서 우리 심해 가두리를 빌리고 싶은지 물어봐. 린 비서는 놀란 표정이다. 한 사장님, 다른 마을들을 도우시려는 겁니까? 나는 미소를 짓는다. 돕는 게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하루에 1만. 린 비서는 즉시 알아듣는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주변 지역의 촌장들이 모두 나타난다. 한 사장님, 당신의 가두리가 태풍을 견딜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들을 쳐다본다. 가능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루에 1만, 그리고 7일치 전부를 선불로 내야 합니다. 촌장들은 숨을 들이킨다. 7만. 그건 너무 큰 돈입니다.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희미하게 말한다. 너무 비쌉니까? 보호장비 없이 태풍을 맞으면 입을 손실을 계산해보시죠. 수십만 어치의 물고기가 사라질 겁니다. 그에 비하면 7만이 뭐가 대수입니까? 촌장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습니다. 나는 일어선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촌장들은 당황한다. 한 사장님, 예외를 좀 두실 수 없을까요? 물고기를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안 됩니다. 저는 현금만 받습니다. 촌장들은 이를 악문다. 좋습니다. 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떠난다. 린이 묻는다. 한 사장님,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나는 미소 지었다. 마련할 겁니다. 그저 돈을 내놓기 싫을 뿐이죠. 정말 못한다면 수십만 위안을 날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촌장들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현금을 들고 왔다. 한 사장님, 저희가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가두리를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현금 다발을 쳐다봤다.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촌장은 계약서에 서명하고는 눈에 띄게 안심했다. 감사합니다. 한 사장님, 정말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니까요.